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안녕하세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은 이 주부분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바로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비뇨기과 전문의 남형종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실금 참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좀 헷갈립니다. 요실금 무엇인가요?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유출되어 속옷을 적시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우리나라 여성의 약 40%가 요실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요실금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배뇨 습관이 변하면서 방광 기능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바깥 활동을 꺼리게 되어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요실금을 일으키는 원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요실금도 원인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골반 근육 약화로 인해 방광과 요도가 처지면서 요도 관략근의 기능이 약해지면 복압성 요실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여성 요실금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기침을 하거나 크게 웃을 때 또는 배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어 나오는 증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 골반 내 수술 등의 원인으로 절박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갑작스럽고 강한 요의감이 있으면서 소변이 새 나오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요실금이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 요실금도 있을 수 있으며 요실금 종류마다 치료 방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일반적으로 요실금이라 그러면 소변에 저장하는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과 관련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변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절박 요실금이 있는 반면에 너무 과하게 저장하게 되어도 범람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광이 가득 찬 상태에서 소변이 흘러넘쳐서 새 나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소변의 저장 기능은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중요하며 치료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 방광 기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요실금 증상이 항상 있지 않고 띄엄띄엄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설마 요실금이겠어 하면서 부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의 병력입니다. 요실금이 발생하는 상황, 폐경 여부, 수술력,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 정보를 토대로 시행할 검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도중 배뇨량과 횟수를 기록하는 배뇨일지도 중요한 검사입니다. 또한 방광에 물을 채워가며 특정 시점의 방광 압력과 관략근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실금과 관련해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사연 잘 듣고 진단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울산의 40대 여성입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사연 보내봅니다. 보록을 넘겨서 그런 걸까요? 아직 갱년기도 찾아오지 않은 저에게 말 못할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바로 요실금인데요. 장을 보다가도 증상이 있고 가볍게 조깅을 하다가도 소변이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최근은 그 증상이 더 빈번해졌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제공한 것이 없는데 혹시 임신과 출산이 문제인 걸까요? 요실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임신과 분만이 요실금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요실금 중에 특히 복압성 요실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골반 근육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부담이 걸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출산 중에 크게 늘어나기까지 하는데요. 이 근육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충분하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에 요실금 증상을 느끼게 되고요. 특히 여러 번의 출산을 경험하게 되면 요실금 증상이 더 높은 확률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꾸준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되면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요실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신과 분만이 요실금과 관련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 요실금이 생겼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며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복합된 경우에는 치료도 복잡해질 수 있어 요실금의 종류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행동요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관략근 운동이나 케겔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골반 근육 강화 훈련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대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 주위 근육에 힘을 줘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요.
요실금 종류에 따라 적절한 약물요법 및 수술요법을 병행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운동법들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 좀 더 알려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차, 알코올 음료나 술, 초콜릿, 설탕 등의 음식은 방광을 자극하여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은 좋지 않으나 반대로 너무 참지 않고 자주 화장실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 주의해야 하는 배뇨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배뇨 간격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 후 배뇨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실금이 우울증을 유발한다. 요실금이 우울증을 유발한다. 아까 제 생각에는 요실금이 생기면 아무래도 바깥 활동을 좀 꺼리게 되겠죠. 아까 사연에서도 뭐 조깅하신다거나 장 볼 때 문제가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밖에 나가는 것이 좀 줄어들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우울증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답 O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오, 맞죠?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실금 환자 중 우울증을 앓는 환자의 비율이 약 9.1%였으며 요실금 환자는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1.4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요실금 환자들이 소변 실수와 냄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심한 경우 대인관계 기피 현상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실금 증상이 고착되기 전에 일찍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우울증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내주시죠. 변비가 있다면 요실금을 조심해야 한다. 변비가 있다면 요실금을 조심해야 한다. 좀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변비가 있으면 변이를 좀 많이 누러가지 않기 때문에 요실금과도 특별히 제 생각에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틀렸네요. 설명해 주시죠. 왜 오죠? 변비가 있다면 요실금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장이 방광을 압박하기도 하고 배변을 위해 배에 과하게 힘을 주게 되면 방광 기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소변이 새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물을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을 적게 마시게 되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요실금 증상도 악화되게 됩니다. 변비 예방과 요실금 증상 조절을 위해 하루 5컵에서 6컵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변비와 요실금이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내주시죠. 커피는 요실금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는 선생님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커피는 아무래도 커피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뇨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당연히 요실금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답 O로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X라고요? O가 아니고요?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것과 달리 커피 자체는 요실금 증상 발생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당한 양을 마셨을 때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서너 잔 이상으로 커피를 과하게 마시게 되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의 작용으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단시간 내에 방광이 많이 차게 되고 요실금 증상이 악화되게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2잔 이내로 드시는 것이 요실금 증상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커피를 드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요실금에 대해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실금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증상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 요실금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민간요법에 기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능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병이 분명한 만큼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찾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잠깐의 수고로움으로 더 편해진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